안녕하세요. 범석의학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물관은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본관에 위치한 의학 전문 박물관입니다. 국내 최초의 보건대학인 을지대학교의 설립 역사와 근대의학의 발달 과정, 나아가 의학 발전에 기여한 기초과학 발달사를 통해 우리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을 전시하여 현미경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8층에 위치한 범석홀과 제1전시실, 7층에 위치한 제2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석홀을 시작으로 전시를 관람하겠습니다. 범석홀은 을지재단 설립자 고범석 박영하 박사의 업적과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며 구림학원에서부터 현재 을지대학교까지의 설립 역사를 소개합니다. 1983년 2월 7일 의료법인 을지재단의 이사장 박영하 박사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설립과 동시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서울보건전문대를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 박영하 박사의 인재 양성에 대한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박영하 박사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의과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번의 신청과 반려를 반복한 끝에 1997년 3월 1일 을지의과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이 통합되어 현재의 을지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보건전문대학 이전 시기 연기를 승인하는 승인서로 현재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1983년 서울보건전문대학을 영입하며 대학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연 을지재단은 학교 이전 사업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지 선정 과정에서 신갈 교지를 확보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이 무산되며 1975년에 허가받아 놓은 성남교지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 깊은 점은 교수회, 학생회, 동창회, 기성회 등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1988년 이전 승인서를 받은 후 최종 학교 이전 시기는 1990년으로 서울 충무로에서 현재의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고 박영하 박사의 선친 박봉조 선생이 평양숭실전문학교 영어학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필사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 사전 출판을 위한 초고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골격을 알 수 있는 모형과 뇌, 폐, 심장, 의, 간, 장 등의 몸통 모형, 그 외의 신체 부위의 상세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태아의 성장 과정을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제작된 임신 모형을 통해 개월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개월부터 45에서 50cm가 되는 10개월까지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1개월이 되면 태아의 무게는 1g 정도이고 2개월이 되면 손과 발이 생기고 심장도 거의 완성됩니다. 3개월이 되면 남녀 성별을 구별할 수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깁니다. 간, 위, 장이 거의 완성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박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5개월이 되면 눈, 코, 입, 귀 등 이목구비를 갖추고 손톱, 발톱이 생기며 머리털도 많아집니다. 10개월이 되면 모든 기관이 성숙하여 신생아와 다름이 없고 머리는 엄마의 골반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모형과 실제 뇌입니다. 두개골 모형은 실제 뇌와 같은 촉감으로 제작해 앞면의 동맥과 신경을 표현하였습니다. 포르말린 용액에 보존된 실제 뇌로 두개골 모형과 뇌 단면 모형을 함께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박물관만의 큰 장점입니다. 서양의 의료기기는 치료와 수술에 쓰이는 기기를 말합니다. 특히 수술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조직을 자르고 묶어 이를 변형하는 데 쓰이며 재질은 피나 액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 미세수술기기 같은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으로 보강시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기기가 많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몇 년을 사용해도 마모되지 않게 튼튼하게 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흡입 및 피하 주사기입니다. 1853년도에 고안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침투하여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리로 만들어진 주사기들은 주석이나 동으로 만든 소독통에 넣어 열을 이용하여 멸균 소독하고 다시 사용했는데 1956년 뉴질랜드 약학자 칼린 모독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주사기를 개발하면서 재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던 1900년대의 서양 의료 기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의사 어거스트 브라스키에 의해 발명된 골반계로 골반의 경성과 용적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가운데의 자궁 거상기는 수술 시 자궁을 들고 움직여 시야를 좋게 하고 수술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갈고리 같은 부품이 정착된 체중계는 아기의 몸무게를 재던 저울로 최대 3.5kg까지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외과 의료기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칼펠 또는 메스입니다. 이는 외과 수술이나 해부를 할 때 조직을 끊고 자르는 용도의 칼을 말합니다. 메스의 어원은 식칼을 뜻하는 네덜란드어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800년대 오운 브로스 메이커즈에 의해 제작된 외과 수술용 작은 칼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박물관은 다양한 스칼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기에 만들어진 선박의 수술기기는 스칼펠과 비슷한 모양으로 간단한 응급처치와 종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칼날을 이용해 피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팔각형의 난절도입니다. 아랫부분에는 6개에서 13개의 칼날이 있고 손잡이를 조절하여 칼날을 조정합니다. 1918년에는 체열 외에 중국에서 닥터 하워드와 닥터 크랑크가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관장은 항문을 통해 약액을 장내에 주입하여 변을 빼는 것으로 위를 세척할 때는 위 펌프를 사용합니다. 1800년대 만들어져 관장과 위를 동시에 세척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860년대 남북전쟁 중 사용된 것으로 위 세척과 함께 위암 등의 질병을 관리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청진기는 심장 또는 폐 등 체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내과 의사 레이엔 넥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레이엔 넥은 어린아이들이 나무 막대기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두드리면서 소리를 듣던 것을 떠올려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개 절제술 기기는 글자 그대로 두개골 절제를 위해 만든 수술 기기입니다. 두개골 절제 수술이란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을 통칭합니다. 또는 뇌 조직의 일부를 얻기 위해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800년대의 두개 절제술 기기는 뇌출혈이나 두개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분리된 것은 1240년대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프리드릭 2세의 명령에 따라 의사와 약종상이 구분되었을 때 비로소 별개 직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호가니 상자는 1800년대 초기에 사용된 구급 상자 아닙니다. 상자 안쪽은 벨벳으로 감싸져 설사약으로 사용된 피자 마요, 진통 완화에 사용된 아편, 그리고 진해 등이 있습니다. 치의학은 치아 및 구강 내 그리고 아간면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폭넓게 연구되는 학문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의료기기 중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충치 치료기기인 치과용 연마기입니다. 페달을 밟아 수레를 돌리며 드릴이 회전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현대 치과 드릴이 나오기 이전의 원시 형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온도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암연기와 금속 용해용 풀무 세트입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의체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동양의학에서 몸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 몸의 각 기관을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과 연관시켜 몸과 정신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876년 개항기부터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전통의학은 사람의 몸을 열어 아픈 부위를 고치고 다시 꿰매는 서양의 치료 방식이 큰 문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동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침은 신체열 자리를 자극하여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그 형태와 규격이 다양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조선시대 은으로 만든 침통은 작은 침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한 것입니다. 옆에 침통은 각각 조선시대에 나무, 백동으로 만들었고 육각형으로 된 연한 미세 침통은 솥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침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석기시대부터입니다. 돌이나 옥을 갈아 송곳 같은 형태로 피부를 자극하거나 얇게 찔러 고름을 짜내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침 시술에 필요한 혈의 부위를 상세히 기록한 경열도입니다. 2점 한 세트로 각 명칭을 한글로 기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약에서는 각종 약재로 병을 치료합니다. 초두는 약재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 사용하는 용기로 이것은 고려시대 청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초과학은 의학과 뗄 수 없는 학문으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은 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며 이는 의약품의 합성과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기여합니다. 생물학은 생명의 원리와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19세기 세균의 발견은 인간을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20세기에는 인간의 질병 원인을 유전자와 단백질에서까지 찾아내었습니다. 의료기기 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은 열, 빛, 전자기, 소리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이 활약한 17세기를 본격적인 물리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1900년대의 과학 실험 기기를 소개합니다. 1930년대 동으로 만든 음향기로 소리의 파동 현상을 알아보는 장치입니다. 소리는 진동하는 물체로부터 주위에 있는 물체로 보낸 밀도의 변화가 있는 파동이며 이 파동이 통과함에 따라 물체 내의 각 부분에 압축과 팽창의 상태가 전달됩니다. 이때 소리 에너지는 물체 내에서 전달되며 점차 약해져 1초 동안 되풀이되는 압축과 팽창의 수는 변하지 않고 음원인 진동체의 진동수와 일치합니다. 이것을 소리의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 하고 압축부와 압축부 사이의 거리를 그 음파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같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가 겹치면 음파의 압축부와 압축부가 겹쳐 소리가 강해지거나 압축부와 팽창부가 겹쳐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리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신장과 체중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초기 모형으로 1800년대 신장 체중계입니다. 위로 뽑아 올릴 수 있게 된 부분에는 신장 치수를 잴 수 있는 눈금이 표시돼 있고 왼쪽 저울 형태 부분은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다양한 크기의 천칭과 분동입니다. 천칭은 물체의 질량과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기기로 양쪽 저울 접시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잽니다. 한쪽에 무게를 잴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계량화된 분동을 올려놓으며 평행을 이루게 하여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맞저울 또는 평형 저울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말 전자식 계산기가 도입되기 전에 초기 수동식 자동 계산기입니다. 1923년 오모토테크의 오모토 토라지로가 제작한 것으로 덧셈, 뺄셈, 곱하기부터 복잡한 수식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일본인들의 국민 계산기였다고 합니다. 현미경과 의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미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세균 등을 발견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아줍니다. 현미경이란 안경, 망원경 등과 같이 특정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기기로 제커라이어스 젠센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을 최초 발명자로 들 수 있습니다. 1600년경 이탈리아 로마 대학에서 의학과 식물학을 강의한 요한네스 페버가 사물을 확대하여 보는 기기를 현재의 마이크로스코프인 마이크로스코피엄이라고 최초로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1700년대부터 1900년대의 현미경 60여 점을 통해 그동안 외형과 기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미경은 보는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학 현미경부터 편광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이라고 하면 광학 현미경을 떠올리듯 1700년대에도 광학 현미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700년대 중기에 만들어진 조지 아담스 현미경은 세계 최초로 제작된 운반형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본체를 분해하고 조립이 가능해 나무로 만든 케이스에 넣어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윌슨 나사형통 현미경은 영국에서 제작된 주머니 현미경입니다. 몸통이 스크류 방식으로 이곳을 돌리며 초점을 맞춰 관찰하였습니다. 1830년대 영국에서 제작된 골드 타입 현미경은 윌슨과 같이 분해해 상자에 넣을 수 있었고 조립해서 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해 어디에서든 안정적인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변화를 거친 현미경은 1800년대 후반 대중화를 시작합니다. 연구자들만 사용하던 현미경이 19세기 초 교육용으로 활용되며 일반인들의 곁에 다가섭니다. 여전히 쌍한 현미경 같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현미경은 일반인들에게는 제한적이었으나 단순한 드럼형 현미경은 교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컬피퍼 타입 복합단환 현미경은 세계 최초 상품화된 현미경입니다. 이러한 기둥형 현미경은 훅과 마셜이 처음 개발하였고 영국의 에드먼드 컬피퍼가 개량하며 새로 디자인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의 몸통에 가죽을 덧대어 만든 것이 특징으로 태양으로부터의 광을 표본에 반사시키는 오목 거울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앤드류 로스는 1800년대 대량으로 현미경을 제작한 제조사입니다. 단한 렌즈부터 쌍한 렌즈까지 다양한 형태의 현미경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1800년 중기에 제작된 앤드류 로스의 현미경은 당시 현미경 디자인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1897년 영국에서 제작된 포웰 앤 리얼런드 복합단환 쌍한 현미경은 단환과 쌍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급 현미경입니다. 대형 평면과 오목면 반사판이 있고 코르크 받침대에 거대한 삼각대 기반을 가집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현미경을 만들어 온 휴 포웰은 피터 H. 리얼런드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1841년 포웰 앤 리얼런드라는 회사 이름으로 RMS에 첫 현미경을 납품합니다. 이후 19세기에 현미경 주 제조업체로 활동하였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현미경을 통해 세포 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현미경은 1920년대 제작된 올림푸스 바디 현미경입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현미경으로 초점을 맞추는 조동 나사만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심장, 신장, 간, 폐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에 제작된 표본 슬라이드 보관장에는 인체 조직이나 동물 표본 등 다양한 표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슬라이드는 1700년대의 것으로 최초의 슬라이드는 뼈 또는 표본이 있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후 유리로 된 슬라이드가 나왔지만 다양한 크기와 두께의 표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리의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싼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차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유리로 된 커버 슬립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지멘스 헬시니어스로부터 기탁받은 첨단 의학 기술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19점을 특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847년에 설립돼 초기에는 전신기를 제작해
부서라는 업체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에너지, 산업 자동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한국지사는 1960년대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여러 의료기 중 보청기가 특히 유명합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초창기 나팔 모양의 보청기는 동물의 뿔, 나무, 은, 조개 껍질 또는 황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전기 보청기는 19세기 후반에 개발되었습니다. 한편 1950년대에 트랜지스터가 등장하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크기로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범석의학 박물관 전시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범석의학 박물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